네, 어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원회 국감을 끝으로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막을 내린 가운데 오늘 국회에는 예결위 그리고 상임위별로 예산심사에 나섰습니다. 예결위는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이틀째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감 기간 중에 이제 못 뵙고 오랜만에 네. 모셨습니다. 자, 오늘 그 예결위는 이틀차 종합 정책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별로 이제 예산 심사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는데요. 예결위에는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제 출석을 해서 관련된 이제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728조 슈퍼 예산이죠. 그래서 민주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좀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8% 이상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을 짰는데 심정은 이해가 가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 보면 1%, 2%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8% 정액을 시켜서 예산을 짰다라는 것은 정부가 좋게 말하면 의욕이 아주 강하구나.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건 깎일 부분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예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은 원래 이제 예산이 국회에 들어오면은, 예산안에 들어오면은 그걸 놓고 이제 줄당기기를 하죠. 예. 그건 건강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이제 타협을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야당은 얼마를 깎고, 이렇게 국민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이렇게 할 테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여해서 경제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역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다 합의해서 그리고 이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합의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 초점은 이걸 겁니다. 이게 그냥 선심성 남발하는 돈 나눠주는 이런 거 깎으려 할 거예요. 그건 일정 정도 깎을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들은 돈 주는데 싫어할 국민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좋아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받으면은 이거는 또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IMF라든지 이런 상황이 오는데 IMF 때는 안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때는 특별하게 재정 지출을 해서 경제를 세워야 할 상황이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은 이걸 남발하게 되면은 영락 없이 남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계하기 위해서 야당이 아마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타협할 수밖에 없죠. 타협을 시도하되 이제 선심성 예산 부분은 좀 여야 모두 좀 경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번 예산이죠. 그런데 그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AI 고속도로를 놓겠다. 굉장히 적절한 그런 방향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요. 무슨 10조 정도? 10조처럼? 그런 정도가 반영이 됐는데 그게 지방화폐 예산보다도 훨씬 적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화폐 아까 우리 서로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저게 민주당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상당히 그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또 지난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돈을 좀 나눠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더군다나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경제 마중물이 정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될 거냐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용이냐 그렇게 야당에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면을 좀 잘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당이. 특별히 이번에 이제 건전 예산 140조 정도가 지금 국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국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건데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더군다나 한미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런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애화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긴 못 지나가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민주당이 예산안을 낸 걸 보니까 옛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다수당이라는 그런 그 힘으로 대통령실, 감사원, 경찰, 검찰, 특활비 다 재료로 만들었어요. 다 깎았어요. 예. 그랬더니 이번에 보니까 다 부활한 거예요. 이거는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 일이다. 이게 아무런 해명도 없이 뭐 기왕에 뭐 많은 사람들이 왜 대통령실에 그런 그 특활비가 필요 없겠어요. 예. 그건 뭐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중에 민주당이 야당 되더라도 그런 짓 하지 말고 힘이 많더라도 그런 짓 하지 말고 그거 좀 국민들한테 좀 부끄러운 생각을 민주당이 나는 가져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채 규모 좀 잘 들여다봐야 되고 특활비 부분, 네. 그다음에 뭐 선거용 그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줘야 돼. 야당에 이제 주문을 해주셨고요. 자, 국정감사가 한 달 가까이 어제 이제 운영위 국정감사,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끝으로 이재명 4개월 출범, 4개월 된 이재명 정부의 저 국정감사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정감사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운영위원회가 자정까지 이렇게 국감을 하면서 야당에서는 김현지 실장 그 증인 출석 문제를 계속 이제 거론하면서 여당에서는 이제 정쟁용이라고 이제 맞서고 상당히 이제 공방 고성도 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민주당은 내란 청산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둔 국정감사였다 이렇게 자평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셨습니까? 뭐 국감 끝났습니다만은 네.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 남는 것은 예. 왜 김현지를 안 불렀지? 이게 제일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여당이 아주 이 실착을 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지 실장이 뭘 어떻게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예. 그러나 이렇게 나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거든 결과는. 예. 근데 정부 수석이 100%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점점 더 의심을 할 겁니다. 김현지가 도대체 뭔데 안 나오느냐. 이게 지금은 안 나왔지만은 내년에 또 나와야 되고 언제 나와도 나옵니다. 언제 나와도 나와야 돼요. 심지어 정부 끝나도 나올지 모릅니다. 나오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예요. 나와야 할. 이번 국감에 나와가지고 예. 얘기를 했으면은 그 뭐 온갖 업무론이 다 나오잖아요. 그거 다 씻으면서 정리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걸 왜 안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무 수석이 정확히 본 겁니다. 협상용으로 여당에서는 정진석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자. 아니 뭐 이런 그건 이제 요구를 했던 것 하는 같아요. 얘기니까 예. 정진석을 부르든 그건 다음 문제고 예. 김현지 실장을 내놔라 나와서 정인을 써야 한다는 얘기는 틀리지 않는 얘기예요. 나와서 얘기해야 합니다. 예. 국민 앞에 보여줘야죠. 사실을. 그렇으면은 별 문제에서 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안 나오면은 국민들은 이제 의심을 할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 예. 그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용산에서 어제 대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했다 그러는데 국회에서 대기했으면 그래, 나올 수 여당에서 안 있도록 부른 해야죠.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뭐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죠. 예. 이 정도 하면은 안 나와도 될 것이다 이런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은 예.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 그 결과는 전적으로 여당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호미로 막을 걸 네. 가래라도 못 막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네. 이 사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나와서 말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적기예요.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뭐 타격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국민 의심을 줄일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걸 놓쳤다라는 게 여당 지휘부의 큰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네. 언제 나와도 나와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임명진 위원장님은 국정감사. 국정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회 방송에서 이사안입니까? 늘 예. 뭐 생중계를 하더만요. 네. 이제 두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애들이 보면 안 되겠는데 저거 배울 텐데 큰 걱정이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예. 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막대한 세금을 내서 세비를 주고 저러는데 저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저건가.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많은 그 교육도 되겠다. 뭐 그런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 국정감사 그러면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일어나서 그러고 최고의 코미디에는
어젠지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 양당 여야 원내대표가 배치기하는 싸움. 세상에 나는 듣다.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고요. 원내대표가 배치기를 해요. 국회에서. 아니 야당 원내대표하고 이제 여당 의원하고 한 거죠. 예, 어떻든지 간에 배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 또 뭐 방송에서 다 나오는데 야 이게 세상에 우리 사회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하는데 왜 저렇게 이 국회만 저럴까? 네. 상식이 없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행위 그런 것보다는 그 국정에 대해서 좀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 거 특별히 이번에 에이펙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관세 협상 미국하고 어떻게 됐는 건지 중국하고는 어떻게 됐는지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됐다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잖아요. 한마디 그런 얘기는 없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도 했어요. 글쎄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소리 지르고 뭐 배치기 하고 뭐 가려진 거죠. 소리 지르고 이게 국회 이거 네.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자들이 네. 모여가지고서 국민들의 어려운 살림에 대한 얘기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더군다나 하이라이트는 국감주간에 그 국감하는 기간 중에 아니 그래 자기 딸 상면회 위원장이 자기 딸 결혼식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무슨 뭐 계좌번호도 보내고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이게 예,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 국회가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 네. 일본 이제 그런 뉴스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압도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뭐 다른 상임이라든지 민생 문제를 많이 이제 논의를 김현지 씨에 근데 이제 대해서 뭐 그렇게 비판받을 부분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예. 제대로 한 부분들이 다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안타까운데 제가 이제 국회 생활 쭉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좋아졌다는 건 확실해요. 어떤 근데 면에서요? 드러난 건 당장 보면 배치기 했다 이제 이런 게 드러나니까 이게 뭐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과거보다 하는데 좋아진 게 어떤 게 좋아졌습니까? 예전에는 피를 흘리고 그랬잖아요. 물리적 충돌이 예, 있었다. 물리적 충돌이 완전 심각했죠. 그랬던 사안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가 똑같다 이렇게 흔히들 쉽게 말하지만 꼭 그렇지만 안 해요. 많은 발전을 한 부분이 정치 쪽입니다. 그리고 김현지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 서류 의원님이 잘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덧붙일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 때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과를 했다든지 검찰에 출석을 했다든지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와요. 정말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거를 반면교사라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최순실, 김건희, 김현지 이거 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뭐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한미 관세 협의는 양국 간의 양해각서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제 정부 입장을 확인했는데 야당에서는 헌법에 명시한 대로 원칙을 지키자는 입장이고 헌법에 명시됐다는 것은 뭐 조약이라든지 국가 재정에 아주 중대한 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이제 비준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 충분하다 이런 입장으로 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비준을 하든 특별법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의회 구조를 보면은 여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될 수밖에 없죠.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으니까 의석수를. 그래서 이럴 비준도 할 때는 수 있고 특별법도 예, 만들 다 수 할 있는 수 있죠. 입장이죠. 이럴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비준을 하는 게 맞죠. 근데 비준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시간이 수개월 뭐 이렇게 걸리는 걸로. 그렇게 시간이 걸릴 알려지는 것 같지는 거죠. 않은데 금방 할수 있나요, 어쨌든 비준도? 상황을 보면서 예.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은 이건 금방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을 절차가 근데 좀 한다면은 있는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은 야당을 설득을 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는 비준보다는 특별법이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럴 경우에 야당도 나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지금 이런 엄청난 상황에 봉착했는데 관세가 나가고 있죠. 그렇죠. 야당이 그냥 발목 잡는 걸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야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는 비준을 할 것이냐 특별법을 할 것이냐 기타 다른 방법을 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거야말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합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적어도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내용이 아직 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잘했다고 봅니다. 네. 예. 국민 일반도 뭐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뭐 시비를 걸자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 잘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법원에서 관세가 이거는 국회 사안이 의회 사안이지 대통령이 할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온다니까 묘한 국민으로 돌아갈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아, 미국 상황이요? 예. 네. 무슨 비준이든지 네. 양해각서를 특별법이든지 뭐, 특별법을 예. 만들든지 간에 팩트시트라도 나와야죠. 네. 뭘 어떻게 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서로 의원님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뭘 보고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나오네요. 양쪽이 달라요, 얘기가. 예.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얘기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달라요, 지금.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이 뭔지 최소한도 팩트시트라도 나와야 되는 그건 뭐 거거든요. 나올 것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나온 다음에 네. 나온 다음에 얘기해야 나온 된다. 다음에 이게 뭘 이게 비준 상황인지 네. 지금 뭐 들리는 말로는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미국과의 그 관세 협정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이런 게 1년 우리나라 1년 예산도 넘는 액수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액수라고 그러면 이걸 비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네. 특별법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빨리 지금 내놔야 되는 건 미국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팩트를 좀 얘기를 해야죠. 조 위원장관 말로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걸 논의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같이 공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렇겠죠? 중국하고 그 이번에 정상회담 했는데도 뭐 이틀이가 사흘만 남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벌써 지금 오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선 해간 국민들이 지금 궁금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잘했는지 뭐 조금 부족한지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건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 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네. 큰 틀에서는 잘한 건 맞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렇지, 예. 앞으로 세부 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걸 끝까지 정부 관계자가 잘 해 나가야 예. 말씀하신 대로 팩트시트가 나와야 네. 이게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데 뭘 잘해. 왕관주 야구방맹이 하나 받았는데. 네. 어쨌든 뭐 팩트시트,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됐든 MOU가 됐든 이제 그 나온 그 내용을 보고 추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장동혁 대표가 어제 호남과 동행하겠다면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내란 옹호 인물이 호남 민심을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다. 그러면서 국민묘지 참배를 막아섰고 5.18 단체들도 간담회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의 이번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 대표가 결정적인 잘못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서 면회한 사실이 참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뭐 누구든지 다 면회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죄도 아니고 내란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면회했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저거 옹호하는 거냐?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광주 갔다면 저라도 막을 거예요. 도대체 뭔 하는 짓이냐?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당했는데 그 윤석열을 보고 와서 지금 여기 오겠다는 거냐?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 대표가 진짜 그게 진심으로 광주를 참배하고 싶다면은 광주 시민들이 막은 건 정상이에요. 또 가야 돼요. 또 가서 진심으로 내가 참배를 하고 싶습니다. 해야 돼. 또 막으면은 두 번, 세 번 가서 진심을 보여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안 가고 그냥 있으면은 저 진짜 쇼하는 거였구나. 메달 찾겠다 뭐 이런. 뭐 메달 찾는 건 좋죠. 메달 아니라 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광주 시민들도 저 정도면은 저게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면허를 했던 것이지 지금은 사과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은 우리나라의 뭐 전통적인 예의가 고인 앞에는 좀 그동안에 불편했던 사람들도 가고요. 잘못된 사람도 가고 그 조의를 그렇게 표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또 국민의힘이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또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가서 그 고인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참배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거는 나는 예의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걸 그런 그 광주 희생자들의 그 숭고한 뜻을 이렇게 양쪽이 다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 저건 가는 거는 인간적인 도리지.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든지 국민의힘 사람들이 광주를 한 번도 안 간다. 그런 거 그건 어떻게 평가를 할 겁니까? 난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어떻든지 간에 고인을 찾아보고 그 뜻을 기리는 거는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불효자라 하더라도 아버지 묘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넌 생전에 불효했으니까 아버지 묘소 오지도 말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거는 이용하고 서로 그러지 말고 이건 정말 그런 그 예의 차원에서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 간다니까 가서 그런 그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죠. 네. 네. 좋은 모습이라고 하면 그 전에 뭐 또 어떤 찾아가는 사과라든지 게 이런- 뭐 찾아가는 것 자체가 뭐 잘했다고 찾아가겠어요. 장동혁 네. 대표가 예. 예? 아무래도 좀 미안한 마음 가지고 뭐 또 네, 알겠습니다.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 받아줘야지요.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거 지금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서로 맞고 가려고 그러고 맞고 그거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네. 가더라도 네.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하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사전 조치가 필요한데 네. 그 윤석열이 지금 내란 재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갔다라는 얘기는 난 재판 내란 옹호합니다 이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걸 안 하고 갔으면 누가 막아요? 안 막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가서 그냥 면회하고 그다음 또 강주 가겠다 그러니까 강주 시민들이 화가 나죠. 당연히. 네. 죄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면회 가면 그 사람 죄진 거 칭찬하러 가는 겁니까? 옹호하러 가는 겁니까? 그건 그렇게 얘기만 안 되지. 면회라는 것도 다 안 가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다 안 생각하면 가고 있는데 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다른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왜 안 가겠습니까? 안 가는 이유가 가면은 내란 옹호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니까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또 언급이 있을지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